글로벌 비트입니다. 여전히 매크로 데이터의 압박이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투자자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은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 상승의 수혜를 좀 누리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반등세가 참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애플이 세운 여러 가지 진기한 기록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종목들의 특징까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살펴보시죠. 네, 애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참 답답한 마음이셨을 텐데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죠. FOMC 1일차다 보니까 시장에는 관망세가 조금 짙은 분위기기는 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더 많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그렇지만 애플이 급등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준 덕분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7,300포인트 선을 뚫어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하루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WWDC 첫날이었던 어제 애플 인텔리전스의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 어제 애플의 주가는 2%가량 하락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크게 반전을 그려냈습니다. 7%라는 급등세를 연출해 줬고요. 사상 최고치로 직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벤트 직후에는 사실 실망스러웠다 아니면 나름 괜찮았다 이 반응이 좀 나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후에 나왔던 월가의 반응들이 낙관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IB들이 아이폰 교체 주기를 촉진할 거다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7.26%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2위 자리 굳히기에 나선 건 물론이거니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도 단 400억 달러로 바짝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만큼은 애플이 새롭게 떠오르는 AI의 한 주자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기존의 AI 대표 주자였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0.8% 하락세를 나타내게 됐죠. AI 메가캡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하루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3일이죠. 우리한테는 금요일 테슬라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안 표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승인 여부에 대한 전망은 지금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표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날 위아래로 7% 정도의 등락률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테슬라 주가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1.8% 내림세를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로 가서 보잉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오늘이었는데요. 5월 항공기 인도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5월 항공기 인도량이 24대로 나타나면서 전월과 비슷한,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50대를 전년 동월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는 1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M 들고 왔습니다. 어제 4%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노사 간 임금 인상안 합의 소식에 따라서 탄력을 받았다면 오늘은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조 원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악재성 뉴스도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2024년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기존에는 20에서 30만 대까지를 전망을 했다면 이제는 20에서
최대 25만 대로 낮춰 잡았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펌홀딩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8K 공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를 내놨는데요.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후불 결제 시스템이 정말 간편화되고 보편화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Buy now, pay later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는 서비스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BNPL 서비스를 미국 안에서 보편화시켜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어펌홀딩스에 해당하는데요. 이 어펌홀딩스의 BNPL 서비스가 앞으로는 애플페이에 도입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올 하반기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고요.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펌홀딩스의 입장에서는 유저 기반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탑라인에 대한 어떤 커다란 임팩트는 없을 거다. 즉 내년에 매출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1% 급등하면서 34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파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JP모건 측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게시해 줬는데요. 쇼피파이의 주가가 사실 올 한 해 동안 18% 하락을 했었고 지난 4월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당일 19%의 급락세를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하락이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저렴한 진입 기회다라고 오늘 JP모건 측이 평가를 전해줬고요. 그러면서 쇼피파이의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인데요. 오늘 울프 리서치가 지방간 치료제인 레지디프라가 2024년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 출시였다. 이런 호평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 10%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이제 CPI, FOMC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FOMC는 이미 시작이 됐죠. 지금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의 압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간밤에 중국에 새로운 칼날을 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GAA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중국에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소식인데 어떤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게이트 올라운드, GAA 최첨단 칩 아키텍처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AMD 등은 TSMC, 삼성전자 등과 함께 GAA 설계를 적용한 반도체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때 2.5%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취한다면 11월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GAA 칩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아닌 해당 칩을 만드는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경우 HBM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같은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흐름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중에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시점이 블룸버그 통신의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HBM 쪽에 열을 올리고 있죠. HBM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게이트 올라운드 칩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CPI에 대한 두려움
관심도 여전히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죠. CPI 이후에 FOMC가 또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번 CPI 데이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FOMC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보니까요. 1967년에서 1985년 사이의 CPI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현재와 굉장히 비슷한 루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자료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JP모건에서는 CPI의 수치에 따라서 향후 증시 향방을 또 이렇게 전망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2%보다 좀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2.5%가량 만약에 S&P 500 기준으로 1.75에서 2.5%까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0.2%에서 0.25% 그리고 만약에 0.4%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게 될 때는 1.5%에서 2.5%까지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벗어나지 않는가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번 물가 수치가 고개를 다시는 들지 않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간밤 세운 진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애플인데요. 간밤의 상승폭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7% 넘는 상승폭을 쌓아 올린 애플이 간밤 하루 동안 세운 기록들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애플이 오랜만에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AI 전략을 내놓은 애플이 7%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전날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한 애플은 7.26% 상승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덕분입니다. 애플은 이날 시총 2,150억 달러를 넘게 추가하고 미국 최대 기업 타이틀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격차는 394억 달러가량에 불과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와의 시총 격차도 늘리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최고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는 2023년 초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애플의 상승에 얼마나 목말라 했던가라는 부분을 또 한번 캐치를 하게 됩니다. WWDC 이후에 그러니까 직후에는 주가 반응이 좀 미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징크스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애플이 또 한번 반증을 한 셈이고요. WWDC 이후에 IB들의 목표가 수정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평균값은 현재 208.35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웨스파고의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를 했던 AI 전략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판매도 역시 함께 증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목표가 225달러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30달러 그리고 DA 데이비슨도 역시 23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 애플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수익성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가 하나 체크 포인트 삼아봐야 되겠고요. 킬러 앱이 부재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JP모건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점도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ARM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었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AI PC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ARM의 입지가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퀄컴에 대한 ARM의 소송 제기에 대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ARM이 이에 대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다음 장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렌드포스에서는 AI 노트북이 2025년이 되면 침투율이 20.4%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가량이 AI PC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은 ARM 칩일 텐데요. 2025년이 되면 ARM 칩의 시장 침투율이 20% 상회를 예상한다라는 소식도 ARM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더불어서 간밤에 오라클 실적 발표도 함께 나왔죠. 실적 자체는 약간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주가가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마침 실적표가 나오고 있네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서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강조가 되고 있는 구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역시도 오라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실적 발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간밤에 주가가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CPI, FOMC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주라면 13일 주총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머니투데이의 오미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테슬라 주총에 앞서서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560억 달러, 우리 돈 약 77조 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 옵션을 보상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현지 시간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테슬라는 2018년에 주주들 70% 이상의 승인을 받아 머스크 CEO에게 약 3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 1월 테슬라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공시가 부적절했다며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고 13일 표결에 붙이는 보상 패키지 결과가 발표됩니다.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론자로 불리고 있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일단 보상 패키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웨드부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일 텐데 마지막에 길게 뻗어있는 빨간 바가 이번 분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재고량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라는 본업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사이에 다음 장 살펴보시면 AI 로드맵,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로드맵 같은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조금 더 주주들은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JP모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게 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보상안 패키지가 부결될 경우에는 머스크 CEO의 발언의 영향력도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베어드의 경우에도 만약에 주총에서 머스크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머스크 CEO가 이전에 또 엑스 트위터 글을 통해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옵티머스 같은 로봇의 경우에는 보상안 패키지가 부결이 된다면 테슬라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만들어서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만큼 베어드는 이러한 머스크 CEO의 비전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안 패키지가 가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 하락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내에서 머스크 CEO의 지분율이 13%에 달하고 있는 만큼 주총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테슬라의 주가 추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짚어보시죠. WTI 원유 선물 계속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펙에서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가 전망, 골드만삭스의 공급 부족에 이어서 또 한 번 유가의 상승을 촉발을 해냈고요. 0.2%가량 상승하면서 77달러 후반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간밤 큰 폭으로 빠졌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금만 0.24%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